네, 머니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떠셨어요? 사실 계속 올랐을 때는 이제 뭔가 주식을 열심히 뭔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거고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실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최근 한 3거래일 연속 좀 시장이 금리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특히 뭐 미국장의 긴축 발작도 있었고 관련해서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조금은 힘을 쓰지 못하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간은 결국에는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늘 언제나 시장에 있어서 명쾌하게 해석을 주고 계시는 임광빈 위원과 함께 다음 주 시나리오 우리 제대로 한번 세워보면 좋겠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시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 더불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그리고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까지 오늘 머니왕에서 속 시원하게 점검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은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고민되는 종목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려져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2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마구마구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문자로도 가능한데요.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가 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만 돌아오는 이 소중한 기회 꼭 여러분이 그 기회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도 열려져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임광빈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함께 소통 나눌 수 있는 그 노란톡 링크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만약에 문자 보내는 것이 좀 번거롭다 하신다면 이쪽에 QR코드 열려져 있어요.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그 링크 바로 연결되니까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를 해보시죠. 더불어서 무료 방송 또한 오늘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무료 방송 주제가 뭔가 마음에 와닿아요. 시장은 변한다. 변화한 시장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늘 변해요. 우리가 왜 파도가 높낮이가 있고 그에 맞게 우리가 몸을 숙이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하듯이 대응을 잘 해나가면서 결국은 하나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돈을 잘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 변화하는 시장을 미리 알고 잘 적절한 액션을 취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은 어떻게 변화한 건지, 그럼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것인지 무방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머니왕 오늘도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요. 임광빈 위원과 재빠르게 돌아오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임광빈 위원과 함께 명쾌하게 시장에 대한 이해도 높여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임광빈 위원과 함께하면 시장 해상도가 좀 높아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좀 시장 이해도 많이 높여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 네. 다들 좀 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주식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이미 금리 인상한다는 거 알았고 빅스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미 다 알려진 죄로 누구나 아는 건 악재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았건만 맞아요.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시장은 네. 우리 월급 받은 것들 다 뺏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돈이 안 벌릴 때는 정말 허무해지고 맞아요. 힘들죠. 참 우리 주식에 그 격언이 하나 있죠. 네. 많은 격언이 있지만 영원한 고수도 영원한 하수도 없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을 영원한 고수가 있고 주식에서 영원한 하수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래서 치고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쥐고 흔들 텐데요. 하지만 이 시장은 변합니다. 위에 있다가 깡통을 차고 떨어지기도 하고요. 바닥에 인생의 정말 끝바닥까지 갔다가 뒤집고 일어나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죠. 그게 주식입니다. 영원한 고수도 영원한 하수도 없는 이 시장, 바로 변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시장이 변한 것들 느끼고 계십니까? 요즘엔요, 3월달 시장, 4월달 시장 완전히 또 변했습니다. 작게만 봐도 3월달 시장과 4월달 시장은 변했어요. 3월달엔 테마주들이 잘 갔죠. 부동산, 원전, 건설, 또 시멘트, 또 각종의 차기 정부 정책이라고 불리는 그런 테마주들이 아주 좋은 시세를 뻗었고 하루에 상한가들이 3개, 5개씩 나오면서 테마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종목들 매매하신 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주식이 이렇게 쉬울까, 회사를 왜 다닐까 하시는 생각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4월 달 들어와서 그 종목들이 안 가죠. 자, 그리고 또 변했어요. 예전에 20년도 때는 주식 시장에서 우리 성장주들이 굉장히 잘 갔죠. 바이오도 잘 가고 또 삼성전자도 굉장히 잘 간대요.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최고 실적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너무 궁금해요. 네, 제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이런 것들 정확하게 제가 무방에서 말씀을 좀 네. 드리고자 하니까 무방을 통해서 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비밀들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실 너무 궁금합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다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흐름들을 보면서 더 그래서 시장 난이도가 높아진 거거든요. 왠지 1 더하기 1은 2일 것이다. 물론 이건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게 지금 다 깨졌던 순간들이 곳곳에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변한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 무료 방송과 지금 방송 통해서 조금 더 그 이해도 높여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러면 우리가 좀 특징주를 보면서 종목들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삼성전자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가지고 있죠. 국민 삼성전자 주식이니까요. 국민 주식이고 네. 꿈의 주식이고 꿈의 기업이고 세계 최고 기업이고 대한민국의 정말 자랑이고 저도 참 자랑스럽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이 나타났을까요? 근데 주식은 참 달라요. 실적은 잘 냈는데 주가가 반대로 빠진다는 것이죠. 네. 우리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주식은 실적이야. 실적 좋은 주식에서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팔지 말고 쭉 가지고 가면 가자. 네,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장을 제가 켰어요. 네. 자, 메모장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우리 20년도에 코로나가 있었어요. 그때 시장의 거시경제 환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어떤 환경이었냐면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유가가 급락하면서 통화량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가 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죠. 유동성이 확대됐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때 잘 간 기업들이 무엇인가요?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예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도 잘 갔습니다. 카카오도 잘 갔죠? 네이버도 잘 갔습니다. 자, 근데 이게 바뀌었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2년 현재 자, 여기 시장이 변했는데요. 제가 얼굴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다 보이시죠? 자, 22년의 거시경제 환경을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어떻게 됐나요? 유가가 올랐죠. 급등했어요, 급등. 예. 맞아요. 금리는 어떻게 한대요? 인하입니까? 인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동성을 어떻게 한대요? 회수한대요. 유동성 회수죠. 회수. 맞아요. 유동성 회수하면서 이 얘기는 긴축입니다. 긴축. 유동성이 확대됐던 게 긴축. 자, 20년도 거시경제 환경과 22년도 거시경제 환경을 보세요.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됐죠. 예. 자, 그러면 그 당시 잘 갔었던 삼성전자, 그 당시 잘 갔었던 셀트리온, 그 당시 잘 갔었던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것들이 과연 잘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구간대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삼성전자는 못 갈까?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셀트리온이 왜 지금 자리에서 지지부진한 것인가? 네. 이것을 통해서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실경제 이 환경 지표를 통해서 완전히 시장 상황이 변했다라는 것을 지금 한 단면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어떤 종목 위주로 좀 봐야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잠시 후 계속해서 또 언급을 해주실 것 같으니까요. 기대를 해볼게요. 확실히 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혀진 시장 흐름들이 펼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뭐 가는 종목은 그동안 잘 갔던 종목은 못 갔고 최근 시장의 화두가 됐던 것은 인수 이야기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은 매일 수익을 내고자 해요. 네. 맞아요. 매일 수익 내고 싶어요. 매일 돈 벌면 얼마나 그럼요. 좋습니까? 자, 근데 자산가들이나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자산이 어떻게 증식되느냐?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올라간다고 하죠. 곡선으로. 네. 어느 날 갑자기 자산이 빵 터지더라. 10년간 20배 이상의 자산을 불리신 분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들은 그러면 1년, 2년, 3년 평균 10%씩 자산이 증식했다라고 그렇게 계산하는데 그게 아니라 1년부터 7년째까지는 수익이 하나도 없다가 8년째, 9년째, 10년째 되니까 막 수익이 막 폭발해서 지금 20배 자산이 불어났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즉 매일 수익을 내지 않아도 어느 날 자산이 폭발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는 M&A 관련된 이슈들,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습니다. 쌍방울, 광림, 또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네. UNI, 금호 HT, 또 금요일 장까지 와가지고는 KG 그룹까지 나타났죠.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광림이든 쌍방울이든 이러한 기업들은 과거에도 주식 관련해서 어떤 재료가 엮이게 되면 연속 상한가를 가고 그런 것들이 무산이 된 적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대장주가 광림이죠. 광림이라고 하는 기업 이렇게 점 상한가를 2번을 갔습니다. 제가 과거에 주식을 처음 할 때도 야, 내가 만약에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이런 자리에서 내 인생을 다 걸었다면 과연 내 인생이 지금 얼마나 행복해졌을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여기서 사서 수익을 내고 또 그것 고점에서 다 팔고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KG그룹을 잡아서 딱딱 수익 내면 좋죠. 네. 많은 분들 그런 상상 하셨을 건데요. 저도 그런 상상을 참 많이 해봤지만 역시나 그런 것들은 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서 드린 말씀이 자, 이렇게 점 상한가를 간 것들 아무도 못 산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전환사채가 껴있다라는 겁니다. BW가 껴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다른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서 주식이 단기적으로 시세만 올라갔다. 가격만 올라갔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 관련된 기업들에서 매각, 매도가 나왔죠. 장내에서. 이런 뉴스들도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식들로 단타를 쳐서 수익을 낸다고 한들 분봉을 보겠습니다. 분봉 보시게 되면요. 거의 변동성이 정말 해외 선물급의 변동성이에요. 예. 레버리지를 잘 써서 이런 구간대를 다 발라먹게 되면 정말 인생을 역전할 수 있을지도 모를 만큼 변동성이 큰데 항상 이런 주식들의 특징이 뭐냐? 한 번에 깨지죠. 네, 앞에 7번 벌었다가 앞에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벌었다가 마지막 한 번 잘못 잡아서 4천만 원, 5천만 원 손절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제 경험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것들 바로 이런 주식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광림, 쌍방울, 또 최근에 올라온 UNI 뿐만 아니라 KG 케미칼, KG 동부제철, KG 동부제철은 월요일날 KG 스틸로 사명 변경이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자, 이 구간대에서 자, KG 그룹과 관련된 KG 케미칼 한번 볼게요. 자,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네, 거래가 사상 최대치로 터지면서
음봉 형태가 나왔죠. 자, 이 음봉은요, 매집 음봉입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KG 동부제철,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과 궁금한 점을 푸는 시간대에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자리에서 주가가 점상가를 가면서 올라갔죠. 이유가 무엇이냐? KG 케미칼은 화학기업이죠. 유가 상승 수혜주입니다. KG 동부제철은 원자재입니다. 철강 관련주죠. 자, 지금의 거시경제 환경, 금리 인상, 긴축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에 물가 상승 구간은 언제나 화학기업, 그리고 철강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저평가됐다가 제자리를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꼭 쌍용차 인수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후에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KG 케미칼과 KG 동부제철 같은 종목들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A 관련해서 참 시장의 수급이 다 일로 쏠렸다라고 했었는데,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용을 잘했다면 수익이 났겠지만 또 그만큼 리스크도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분석해 주셨던 부분들 내용 잘 숙지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좀 테마로서 살펴볼 게, 뭐 인수위의 방향이 요즘 계속 연일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뭐 어딜 방문한다 하면은 주가 움직임에 좀 기대를 거시는 맞아요. 분도 많고, 근데 정책주들 뭐 대표적이었던 게 건설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이었는데, 글쎄요, 이번 한 주는 워낙 M&A 이슈가 강해서 그랬던 건지. M&A 이슈가 강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이것도 시장의 변화라고 느껴야 될 건지, 네네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한번 볼게요. 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코스닥 종합주가지수인데 3월 달에 지수가요 45도 각도로 아주 민 차트로 올랐죠. 참 좋습니다. 매매하기 참 좋고 누구나 다 돈 벌 수 있는 시장이고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던 게 또 테마주들이 잘 갔었던 시장이었죠. 자, 이 당시 지수를 이끌었었던 게 뭐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코스닥의 LNF, 에코프로비엠 이런 게 아니죠. 오직 테마였습니다. 테마로 올라간 시장은 모래성과 같아요. 파도가 한번 치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종목들 이제 4월 달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 2주 동안 경계감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요즘에 TV 틀면 다 정책주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정책주가 더 간다, 더 갈 수 있다. 로봇도 좋고 건설도 좋고 원전도 좋고 다 좋다. 언제나 저는 소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자, 이 종목들이 꺾이게 되면요, 지수는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가 매물대 상단에 위치해서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 좋았겠지만 이 자리가 돌파가 되지 못하면 모든 종목들이 꺾입니다. 특히나 3월달 모래성처럼 올라온 테마주들은요, 한번 파도가 치게 되면요, 고점에서는 10% 20% 금방 떨어져요. 네. 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3월 달에 올랐었던 종목들, 자, 정책주들 있죠? 그 종목을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 이 자리는 마치, 자,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대응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이 자리가 최악의 국면까지 가게 된다면 마치 11월 달에 게임주들 있죠? 네. 위메이드. 11월 달 위메이드 지금 사셔서 고민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테마주들이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또 받게 되면 앞으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조정을 또 받게 돼요. 이 자금이 다른 데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 넘어가고 있는 돈의 흐름을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고, 종목도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무료 방송에서도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중요한 이 노란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그 변하는 시장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노란톡으로 많이 참여하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란톡도 열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들어오셔서 시장 변화하는 부분들, 변곡 구간마다 방향성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특징주 그리고 테마들 이야기 좀 굉장히 다채롭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고, 그래서 내 종목은 어떡하지가 이제 다음 넥스트 스텝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주고 계시죠?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해결하러 돌아오겠습니다.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01333-661-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 문자 많이 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변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대응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주말에 고생합니다. 아닙니다. 시청자님 덕분에 힘차게 출근했고요. 예.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두산중공업 24,000원에 한 비중이 20불 됩니다. 24,000원 말씀해 주셨고 비중이 시청자님 25%에 25%요. 예, 지금 가장 고민되시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수익권이신데요. 저는 믿고 들어갔는데 예. 여러 등등 채널에서 매도할까 말이 좀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매도 의견을 좀 보셨군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익을 내서 나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더 가져가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이 유효한 시장인지 궁금하신 것 몇 년 같네요. 가져가려고 샀는데 네. 그랬어요. 그러시군요. 예. 예, 비중은 25%인 상태. 저희가 임강빈 위원 원전주 대표적인 두산중공업 어떻게 보는지 도와드릴게요. 도와줘요 머니왕이라고 혹시 외쳐주시겠어요? 예. 도와주세요, 머니원님. 도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TV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려면 저렇게 갈 겁니까? 두산중공업에서 누가 팔라고 했어요? 예, 딴 채널에서 그런 방문 좀 받는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매도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언론 한번 봐가지고 저는 그냥 확신하고 샀는데 네. 언론들은 채널이라 가지고 그래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주식을 할 때는 누구 말을 듣고 팔랑기처럼 하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주식을 왜 샀는지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매도를 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도 정확하게 들어보고 해야지 그냥 안 좋으니까 파세요 하면 파실 겁니까? 모든 시청자님들 그렇게 주식할 겁니까? 그게 아니죠? 자, 두산중공업, 원전 관련주, 또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기업이 사명 변경이 됩니다. 뭘로 변경되는지 아십니까, 시청자님? 예. 네, 뭘로 변경되나요? 부산 에너지 맞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로 변경이 돼요. 에너빌리티가 뭐예요? 에너지예요. 자, 전 세계 지금 이슈가 무엇입니까? 전 세계 트렌드. 지금 전 세계 맨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얘기하고, 유럽에서도 얘기하고, 대한민국도 얘기하고, 중국, 일본, 대만, 다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인플레이션이요. 인플레이션 가운데서 매일같이 에너지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프랑스 대선이 열립니다. 여기서도 에너지가 화두예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로 사명이 변경된답니다. 두산중공업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에너지 기업을 하는데 뭐가 안 좋습니까? 네, 여기서 매도 의견을 냈다. 뭔가 안 좋다라고 얘기한 거는 단순하게 이 오버행 이슈 때문이죠. 대주주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이전에도 있었어요. 얼마 때? 10,000원대 그 얘기 있었는데 지금 주가가 3만 원 가고 2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종목 묻어두시고 5만 원까지 가지고 가세요. 네, 시청자님 좀 혼란이 되실 수 있겠지만 이유가 중요하고요. 그것에 대한 판단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잘 참고해 보셔서 또 현명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지금도 수익권이시니까요. 더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사실 주식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의 투자 원칙과 왜 이 종목을 사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늘 떠올리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전화 두중이 풀어봤는데 이제 두중이라고 못 부르네요, 위원님 그러면? 에너빌리티, 에너지 대장주. 에너빌리티. 두중이? 이제 귀여운 이름이 좀 그래도 없어졌어요. 두중이라고 사람들이 부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OCI가 옛날에 네. 동양제철 화학이었거든요. 오. 그래서 동철이 부르는 아, 그랬어요? 그렇죠. 동철이라고 동철이. 했었구나. 네. 근데 지금 OCI가 되는 그렇죠. 것처럼 네. 그래요. 이것도 다 시장이 변하는 것처럼 종목면도 변하고 그러네요.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바로 연결을 해볼까요?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좋은 토요일이에요. 네. 종목 볼까요? 네네.
YIK. 예. YIK. 예.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매수가가 네. 기억이. 매수가 5,430원. 네. 50%예요. 비중은 한 번에 이렇게 50%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계속 산모았어요. 조금 저점 낮출 때마다 좀 예, 추가 예, 매수하신 거예요? 예. 네, 5,430원까지 평단가를 낮추셨는데 지금 네. 5,280원 지나가고 있으니까 계좌상에서 파란불 보여주고 있으니 아이고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계속 신경이 쓰이셨나 보다. 그죠? 그쵸. 예, 예. 예, 좋습니다. YIK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임강빈 위원 연결 도와드릴게요. 도와줘요 머니왕이라고 혹시 외쳐주시겠어요? 예, 도와주세요, 머니왕. 제발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예, 예. 예. 네, YIK 50%, 그러니까 매수를 계속적으로 해가는데 주가의 변동성이 없으면 주식이 네. 1%더 올라가면 기분이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런 예. 등락이 없으니까 굉장히 좀 예. 심심하실 것 같습니다. 이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연결된 거 알고 계시죠? 하이닉스는 모르고 삼성전자만. 네네네, 맞습니다. 자, 두 가지. 자, 어쨌거나 이 종목은 반도체 관련된 대장주들이 가야 돼요.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PCB 쪽만 잘 가고 있습니다. 대덕전자나 신택 같은 기업들이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쪽의 DDR5로 엮이는 반도체 종목들 이외 종목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은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YIK 그리고 삼성전자 두 개를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종목은 YIK라는 종목이고요. 밑에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차트가 똑같죠? 결국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YIK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 개인적으로 시장은 5월달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면 또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월달은 저점에 매수 구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제가 시황 초에 말씀드린 거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네네네. 그런 변화되는 환경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매도가 나온 이유가 사실 그러한 변화들 때문입니다. 최근에 연기금이 지분을 늘리고 있는 기업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긴축의 물가 상승 기업들은 계속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최근에 연기금이 국민 주식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조금 마음이 상해요. 연기금이 자꾸 삼성전자 파니까 우리나라 지수를 좀 지켜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결국에는 본인들의 자산을 운영을 하고 있고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주식을 잘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YIK가 나중에 삼성전자가 그래도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75,000원대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YIK도 어느 날 6,000원 이상대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6,000원 이상대 오게 되면은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업종으로 교체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쪽 그리고 화학 원자재 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조금 용기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도 전략 내려주셨어요.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희도 그리고 더불어서 또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빨리 현명하게 판단 내리실 수 있도록 저희 창구 많이 두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함 열어볼까요? 어떤 문자 왔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우 하이텍 볼게요. 매수가가 5,700원, 비중은 10%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우 하이텍 지금 현재 주가 보니까 4,850원으로 아이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고 지금 추세적으로 봐도요, 위원님. 이거 걱정할 어떻게 필요가 봐야 없죠. 돼요? 오, 그래요? 자, 성화이텍 어떤 기업입니까? 범퍼 자동차 레일을 부품. 만들어요. 범퍼 레일. 자동차 범퍼 레일. 그러니까 우리 현대기아차 쪽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있죠. 그 기업들은 거의 다 독점적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화신, 셰시 납품하죠. SL, 헤드라이트 납품하죠. 성화이텍, 범퍼 레일 같은 것도 납품하죠. 자, 그리고 평화전공 같은 기업들은 도어, 문자비를 만들지 않습니까? 거의 다 독점이에요. 이 기업들은 언제 갈 것이냐?
기아가 가야 됩니다. 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하이텍에 대해서 말씀 주셨지만 성우 하이텍을 볼 게 아니라 기아의 방향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종목들이 20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올랐었던 거 삼성전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정말 삼성전자도 대단합니다. 많이 올랐고요. 카카오도 보겠습니다. 카카오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도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도 많이 올랐는데 자, 근데 그 오름폭을 지켜주고 있는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근데 기아는 이 자리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하나 리포트 나온 게 뭐냐? 바로 기아의 목표 시총을 100조를 본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기아가 목표 시총이요. 현재 시가총액이 30조예요. 자, 여기서 3배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치를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싸죠. 기아차가 올라가게 되면 현대차도 올라가고 모든 자동차 부품주들이 올라갈 텐데 왜 그러냐? 테슬라가 잘 가잖아요. 자, 이제 테슬라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 여러분 전기차로 보실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전기차가 아니에요. 전 세계 트렌드입니다.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요? 이제 옛날에 그 자동차 만들던 회사가 아니에요. 전기차 회사로 보셔야 됩니다. 미국에 테슬라가 있으면 대한민국에는 현대 기아차가 있는 것이죠. 기아차, 테슬라를 따라가면서 주가가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씩 올라가는 날 성우 하이텍이든 SL이든 아니면 화신이든 화신전공 또 현대공업 이런 자동차 기업들이 다 올라가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 하이텍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좀 안심이 됐어요, 위원님. 우리 문자 보내주신 분께서도 꼭 좋은 방향으로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종목 상담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겠고요. 더불어서 이제는 임강빈 위원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입니다. 뭐 이 종목이야 정말 팔방미인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주가 방향성을 보세요, 여러분. 한 3거래일 힘들었다라는 건 이 차트 보면은 절대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예쁘게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38.26% 확인되는데요. 오, 시세가 계속 좋았네요, 위원님, 최근? 참 좋네요. 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29,000원 정도 가는지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공모가가 이제 막 회복을 했기 때문에 23,000원, 25,000원대 이 공모가 부근대가 이제 막 회복을 했었던 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종목 리오프닝 관련주면서 화장품 관련된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자리는 이 자리인데요. 자, 이 자리 이후에 주식은요. 추세를 타고 우상향을 했죠. 제가 28,000원, 29,000원대까지 가는지 이 종목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 자리는 예측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정고점까지 오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 화장품이라고 보세요. 최근에 화장품 주식들이 다시 반등을 하잖아요. 시장은 언제나 새로운 것들을 원합니다. 기존에는 이찬불 같은 주식들도 잘 갔고 한국 화장품 제조, 또 에이블 CNC 같은 종목들 바닥에서 거래 터지면은 추세 상승이 쭉 나왔는데 항상 시장은 새로운 것들을 찾게 되죠. 그러면 신규 상장주 중에서 화장품 주식 이렇게 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이 종목은요. 아주 매력적인 이유가 금요일날 거래가 다시 또 갱신이 됐어요. 그러면서 고가권에 왔기 때문에 주차를 해놓은 겁니다.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고점 돌파 매매를 해도 괜찮고 신고가 매매를 해도 괜찮습니다. 한 33,000원대까지 더 올라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제는 더 돌파를 해서 상방쪽 힘있게 더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지켜보는 구간, 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지 그렇죠. 않을까 네네. 싶네요. 아이패밀리 SC 확인했습니다. 이런 시장에 있어서도 좋은 수익률 내는 종목 너무 좋았네요. 한 종목 더 볼게요. 궁금한 종목입니다. 대한전선. 이거 지난주에 강조 많이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했고, 위원님 이 종목은 한번 거래량 발생시키면서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이 지금 구간이 무너지진 않아 보여요, 현재. 근데 고민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흐름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자리를 왜 고민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예? 왜 고민하냐? 보통 이럴 때 고민하죠. 자,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분봉 보고 보통
뭐 3분봉이든 1분봉이든 켜고 매매를 하니까요. 네. 자, 이렇게 주식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서 살까 말까 사람들 고민을 많이 해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세가 이렇게 톡톡 나오면은 이거 사야 되나? 사야 되나? 2천 넘으면 이때 삽니다. 네. 대부분 그래요. 네. 그러다가 하다 보면 빠져요. 예.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러다가 또 며칠 뒤에 또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여기서 해요. 이런 데서 안 하고. 아. 네. 여기서 추가 매수를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홀딩 하신 분들은 여기서 네. 손절하시거나 아니면 손절했다가 여기서 다시 잡죠. 2,000원 다시 올라오니까. 끝나서 쭉 떨어지면은 네. 무슨 뭐 세상에서 이런 주식이 어딨냐면서 그렇죠. 네. 뭐 안 좋은 주식이다. 네. 네. 뭐 이런 잡주가 네. 어딨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 많이 하시는데 자, 이 종목을 그렇게 매매하실 게 아닙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우리 주식에서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네, 이 자리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래가 3월 31일 날 4,900억이 터졌고요. 4월 1일 날 6,500억이 터졌습니다. 이틀간 1조의 거래가 터졌어요. 이틀간 1조의 거래가 터졌습니다. 1조가 대한전선에 지금 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가총액은요, 2조짜리요. 시가총액 2조짜리가 1조의 거래량을 보였다는 건 네, 엄청난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종목은 트레이딩을 하시게 되면 매매를 하시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이런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런 종목들 매매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장투 계좌에 하나 비중 때려놓고 네, 트레이딩 계좌로 따로 2%, 3% 틱틱이 매매를 하는데 네, 직장인분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하루에 가가지고 직장에서 버시는 돈도 많으신데 왜 이런 주식으로 이런 주식으로 스캘핑을 하셔서 그 하루 일당을 날리십니까? 그럴 필요 없이 이 종목은요, 그냥 묻어놓고 가면 연봉 2배 될 수 있는 주식이니까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앞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20년도는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 확대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구간, 네, 그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물가가 상승한 것 때문에 긴축에 금리를 인상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 구간의 수혜주가 바로 대한전선입니다. 이 거시경제 환경, 변한 환경을 보세요. 삼성전자가 가는 게 아니라 대한전선과 같은 기업들이 잘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예. 2,000원 안착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0원 안착 여부 확인하면서 앞으로의 대한전선 추가적인 방향 저희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추가 전략 세워봤고요. 위원님, 네. 새로운 종목 좀 봐야겠죠. 어떤 종목? 시장의 변화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요. 금요일 날 2차전지 관련주들 올라가더라고요. 목요일부터 올라갔고 수요일부터 꿈틀꿈틀 걸었어요. 자, 그와 관련된 대장주 에코프로 BM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사도 되나? 네, 네. 그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자리가 왠지 고점일 것 같은데? 제가 목요일 날도 방송에서 LNF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네. 네, 에코프로 BM. 이 자리가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앞으로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를 올릴 수 있는 기업이고 2차전지 양극 소재 기업이죠.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에 5천억 유상증자 한다고 하죠. 그리고 3대 한 주당 무상증자 3개나 준다라고 합니다. 5천억을 어디다 쓸 것이냐, 유럽과 미국에 진출해서 네, 이 유럽과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양극 소재 기업을 만들겠다면서 에코프로 글로벌 지금 설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회사에서 엄청난 자금을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미래를 보는 투자죠. 2차전지 관련주들 유상증자 하고 나서 언제나 2배, 3배씩 더 올랐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40만 원도 싸다 말씀드리겠고요. 70만 원대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확실히 엔진 장착하고 에코프로비엠 활주로를 달릴 수 있을지 여부, 오늘 지금 이 구간 공략 타이밍으로서 적절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 방송에서 더 들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좀 맞이를 해볼게요. 위원님, 네. 이것도 이건데 시장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한다까지 언급을 네. 해주시는 거죠? 3월달 주식시장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책주들. 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맞아요. 또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셨을 텐데 그 종목 꺾였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제가 해결책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시장이 변했어요. 이 변한 시장에 맞게끔 계좌를 세팅해야 됩니다. 제가 그것들 무방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무료 방송 통해서 변화하는 시장 흐름 그리고 어떤 종목 대응해보면 좋을지까지 공개가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인베스터 임광빈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버튼 보이고 있으니까요.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됩니다. 1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의 해결책을 이 무료 방송 통해서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광빈 위원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위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종목, 저점에서 잘 잡아서 수익을 크게 보게 된다면 정말 그 종목이 우리에게 좋은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도 참 많이 공부하시고 종목 연구도 많이 한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지금부터 종목 탐구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펼쳐지고 있는데요. 노란톡 열려져 있어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좋은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문자 보내는 것이 좀 번거롭다 한다면 이쪽에 QR코드 열려져 있기 때문에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그 링크 바로 연결됩니다.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를 해보시죠. 더불어서 무료 방송의 기회도 펼쳐져 있습니다. 주제를 보아하니 수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제자 프로젝트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수제자가 된다면 정말 평생 하는 주식, 평생 수익으로 직도를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발굴 프로젝트 이야기까지 좀 귀담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나와 계시는데요. 바로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한 주 잘 보내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예.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예, 변동성이 큰 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예,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정말 여러분께서 평생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팁을 드릴 겁니다. 아까 이제 무방에도 잠깐 이제 소개가 됐지만, 예, 황매기 수제자 발굴 프로젝트예요. 저도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겪었고, 이 황매기를 통해서 예, 제가 인생 역전에 성공한 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많이 힘들고 또 이렇게 뭐 손실하신 분들, 제가 오늘은 황매기 수제자 발굴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뵐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께 어떤 종목들을 보여드릴 때, 아하, 내가 저 구간에서 저 맥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수익이 날 것인지 아니면 손실이 날 것인지 그 공부하는 시간으로 보시고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또 바로 무방에서 여러분을 뵐 테니까 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좋아요. 위원님 사실 지금 이 시간을 많이 기다렸던 게 시장 어떻게 보신지가 너무 궁금해요. 장 초반, 장 후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주 초반, 주 후반의 온도차가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FOMC 의사로 공개 전후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 네.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FOMC 그 이슈를 빌미해서 이격 조정이다. 그다음에 또 종목별로는 이격 조정이 일어나니까 소위 말해서 테마주. 그러니까 테마주가 쫙 그 전개된 스토리를 보게 되면 네. 전쟁 관련해서 반사이익을 받는 것들, 대표적으로 에너지라든가 곡물이라든가 곡물. 이제 그런 쪽에 상승이 나왔고 네. 그 다음에는 또 M&A 이슈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멀쩡한 파는 건데 그 거리를 가지고 이제 했더라고요. 잘 아시죠? 예. 쌍용차. 예, 그다음에 또 지난 목요일 날인가 그때는 KG? 예, KG 그룹이 바로 그 쌍용차도 있었고 네. 또 하나 있어요. 일진그룹이 예. 이제 주가들이 PI? 좋았죠. 예. 예, PI 첨단소재. 예. 그것까지 좀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맞아요. 이제 한번 사이클을 이렇게 돌면서 시세를 내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기술적으로 한번 잠깐 뭐 또 한 주를 마감했으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또는 뭐 밤 방송을 통해서 또는 목요일 아침 방송을 통해서 또 장 끝나고 놀면 뭐하니? 그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까이 다가가면서 시황 전략을 많이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결정적인 게 언제였냐면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이게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요. 이럴 때가 매수 기회였다.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되는 게 바로 코스닥이었다. 코스닥.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보게 되면 일단 쌍바닥 위에 많이 올랐죠. 오른 다음에 이격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항상 이격적으로 생각해. 좀 확대해서 볼까요? 네네네. 시험들에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말씀 주신 이제- 쌍바닥. 예, 예. 네. 쌍바닥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이격적이 예. 올라나는 거예요. FOMC 얘기는요. 이미 1월 때부터 나왔던 얘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저는 이격적인 성격으로 보고 제가 이제 그 어려운 구간에서 특히 코스닥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성장주는 끝나지 않았다. 네. 그 논리에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참 그때 이때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웠을 때거든요. 이때 매수의 의견을 제시한 것, 그래 전문가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때가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항상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면 또 조언을 드리는 게 이게 참 주식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미 시장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많이 뉴스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는 어때요? 늦는 거예요. 네.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라는 항상 실물 경제 또는 실적과 성장수보다 앞서서 반영하는 게 바로 그레니어 검정인데 네. 이게 바로 1월 달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기축 정책에 선 반영돼서 주가가 이렇게 내렸죠. 이거 뭐냐면은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가는 중간 반락이다라는 것을 그 제가 논리로 설명드렸거든요. 네. 꼭 이게 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간 반락이었고 이때가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공포스럽고 그럴 때는 다 비관의 일색일 때 이때가 바로 베스트예요. 매수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뭐가 있었죠? 만기일이 있었죠. 쿼드러플 증대가 있었고 그때 시장 보게 되면 그때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그게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였어요, 이때.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컨트리 리스크는 크지 않고 이때면서 상승이 많이 일어났죠. 자, 코스닥이 보게 되면 저점 대비 우리가 이렇게 늘 이렇게 뭐 걱정하고 공포스럽고 뭐 호재는 하나도 없고 악재 일색이니까 예.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얼마? 17% 올랐어요. 와. 10에서 16%. 이게 당연히 이격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저는 이격적인 성격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한번 월봉을 볼까요? 네. 4월 달에 이거 월봉이에요. 자, 이때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러니까 성공한 투자자는 저점에서 뭘 산다? 두려움. 두려움 사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고점에서 뭘 쫓는다? 환상. 쫓는다. 우리 랭크는 이제 뭐 거의. 그러니까 벌써? 보면은 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3월달 마감하면서 이 양봉이 너무 이렇게 위로 그냥 뭐라죠 이게? 마르보주로 끝난다. 그러니까 딱 막아서 끝나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 4월달
월 초의 조정은 뭐냐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것 좀 어느 정도 커버하는 흐름이에요. 윗꼬리. 그래서 3월 달에 좀 유수점 잘했으면 이게 쉽게 할 텐데 유수점은 안 되니까 좀 누르는 흐름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아시잖아요. 에디슨 EV 네. 결국 부적정 의견 나왔죠. 의견 나왔죠. 네. 그다음에 그걸 이어서 쌍방울도 올라갔고 광림, 쭉쭉쭉 다 네, 올라갔죠. KG. 네. 나 그 관련된 종목도 다 꿰라면 꿰지도 못해요. 예. 별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좀 조정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시장의 질이 좀 나빠지는데 시장의 질이 나빠지는 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펀더멘털보다는 어떤 이슈, 거리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잡주성, 그런 종목들이 상승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다 돌았다. 그러면서 에디슨, EV 시작해서 쌍방울, 그 다음에 뭐 KG는 좀 격이 틀리지만 KG 같은 경우도 다 같이 보게 되면 고점에서 장대 양봉, 장대 음선을 맞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사이클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럼 뭘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펀더멘탈 장세로 다시 간다고 저는 봐요. 펀더멘탈? 다만 이제 펀더멘탈 장세로 가는데 예. 성장주냐 아니면 또 한번 가치주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직도 성장주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장주를 봤을 때 왜 그러냐면 네. 성장주 같은 건 98년부터 2000년까지 전개됐던 소위 말해서 IT 버블, 정보화 혁명 이후에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 시세를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장주예요. 그럼 금리가 오르면 늘 우리가 그 생각하잖아요. 성장주는? 성장주는 빠질 아니야. 거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네.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크게 거대한 패러다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분 또는 인플레이션을 초월하는 이익 구조가 되는 회사들은 주가 상승해요. 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따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에코프레임 같은 것이 상징적 의미를 그쵸. 갖잖아요. 어제 치고 나갔죠. 2차 그랬겠네요. 전지에서. 예. 이 성장주 논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소위 말해서 뭐 가치주가 됐던 성장주가 됐던 삼성전자가 맥을 못 추는 것들이 바로 대형주보다는 역시 성장주가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시장을 봤을 때 이제 물론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스닥이 내렸어요. 그럼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흐름이 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말해서 테마성 그런 관련 종목들이 고점 대비 낙폭이 과다하니까 소위 말해서 테크니컬 리턴,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주초에 펀더멘털 관련 종목도 성장주가 조정이 난다면 저는 저점 매수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유망 섹터는 뭐가 있느냐? 어젠가 그 안철수 인수 위원장께서 현대차를 방문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모빌리티 규제 같은 거 이제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미래차에 있어서 좀 육성하겠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주식 격언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어떻게 있죠, 됐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 불과 자율주행차가 못 갔어요. 신정부 이렇게 새롭게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직 안 들어섰지만 차기 정부? 그래 네. 차기 정부 죄송합니다. 차기 정부 들으면서 다른 로봇 같은 거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런데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모빌리티가 못 갔고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라든가 AI 그런 것들 바로 성장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리오프닝주 이제 18날인가 이제 그때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저는 그때는 다 규제가 완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우리 지속에 관심에 두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 금리 인상기라고 성장주가 다 빠지는 건 아니다.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분 이상으로 또 수익 낼 수 있는 영역에서의 성장주는 굉장히 잘 갈 것이다.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고 그와 일환으로서 또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은 뭐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모멘텀도 강해질 테니까 성장주는 저희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참 주식을 하면서 무조건 딱 떨어지는 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응과 예측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을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하나씩 쭉쭉쭉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예, 뭐 참 우리 주식시장에 참여하신 분들 똑같습니다. 저나 우리 앵커님이나 뭐 주식 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모든 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우리의 로망은 뭘까요? 수익이에요. 돈. 그런데 Please. 네. 그런데 이제 참 우리가 그런 어떤 이상 로망해가지고 이 시장에 오면은 참 안타깝게도 95% 분들이 돈을 잃는다고 네, 그래요. 맞아요. 다 여기 상처받아요. 마음의 상처. 아파요. 예. 그러면 그걸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내느냐? 간단해요. 첫째 95% 분들이 돈 잃는 그런 매매를 지금까지 그런 매매를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막연한 얘기죠.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우리 테마주 말씀드렸어요. 네. 이따 뭐 테마주 같은 거 보게 되면 정말 뉴스에 잘 따라하시는 스캐퍼들이 좀 있어요. 네네네. 그런 분들 이렇게 많을까요? 직장 다니고 그러신 분들 그런 거 이제 뉴스 나오면 야 그거 좋다는데 따라가면 거기가 고점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거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저점에 잡는 거예요. 특히나 내용 있는 종목을 저점에 잡으시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주 맘먹고 황미끼 수제자 발굴을 하겠다. 그걸 여러분께 선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성공투자의 바로 비법이에요. 그러고서는 저점에서 매수해서 지금 장은요. 2020년 3월 달부터 지금 지수가 양시장 모두 다 100% 이상 올랐어요. 그러면 지수로 봤을 때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또 상승 날 때 고점에서 적절히 매매하는, 매도하는 그런 스킬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원칙을 딱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원칙이 있어요. 정말. 네. 아까 그 말씀드린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만의 또 노하우 시스템이 있어야 네.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아는 만큼 예? 공부하시는 만큼 아는 만큼 그 수익이 나거든요. 그럼 하나하나 우리가 황금 맥주에 포착한 종목들 리뷰를 통해서 보시도록 할게요. 자, 첫 네. 번째 한신기계입니다. 자, 한신기계. 한신기계 보세요. 보통 음봉 3개면 우리 앵커님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아, 에이. 불안하죠. 에이, 불안하죠. 그쵸. 그렇죠. 또 떨어질까 불안하죠. 봐. 상승 다음에 이게 지금 장대 양봉이에요. 네. 이게 소위 매집봉이라는 거예요. 요거. 네, 매집봉 많이 거래량 들으셨을 공방? 거예요. 이게 네. 바닥에서 그 다음에 매집이 일어난다면은 바로 시세를 주지 않아요. 왜냐면 선수들은요, 서리 메이저들은 이걸 알아. 개인 트레이드 급한 마음. 팔게 만들어. 그러면서 음선을 계속 준단 말이에요. 음선 세계에서 포착한 거예요. 이거 39%나 좋은 수익이 났어요. 와. 이게 바로 한신기계예요. 한신기계는 어차피 다 아시잖아요. 제4차 산업에서 원자력 관련 그런 테마에 속한 종목이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보면은 네. 뭐가 있냐면 남선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남선 알루미늄도 사실 이것은 이제 뭐 굉장히 뭐 단타로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부터 이제 매집분이라고 이거 더 오르긴 올랐어요. 예. 근데 이게 거래가 많지는 않았죠. 네. 이때. 그러면서 이거 어떤 걸 엮인지 아시죠? 쌍용차. 그래갖고 이게 뭐냐면은 SM그룹이라 해서 쌍용차 인수한다 해서 남사하면 이게 맞아요. 그 엮였던 예. 종목이에요. 그럼 봐요. 이 지금 상승한 다음에 양양 뚝 떨어지는 낙동강 오리알의 이때 고지. 개인 투자들은 야 고점에서 이제 또 이런 것도 잘 하십니다. 리스크 관리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저거는 약간 상반되는 배치되는 그런 전략인데 어떻게 하시냐면 7%면 자동 손절이야? 맨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가는 비에 옷 찢는 게 결국 개인 투자분들 막 무조건 뭐 그냥 7%면 매도하고 좀 그게 바로 힘든 매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손절이 됐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 황금 맥점은 이때 양양음 황맥주 전략 뭐? 넘버 5. 저는 이걸로 하고 이걸로 하고 네. 그러면서 이때부터 주가가 23%나 좋은 흐름을 났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테마성이고 상당히 어렵겠지만 일단 황금 맥점은 잘 포착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이제 이 종목 마인드랩 같은 경우는 이 자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요 자리? 앵커님 요 자리 요 자리. 그거 좀 더 가보실래요? 요 자리, 그렇죠. 요 자리. 거기에서 쌍바닥 치고 제가 그때 무방을 통해서 이거 무조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AI거든요. 네. 내용을 아셔야죠. 재료 확실하고. 예. AI 콜센터 같은 거 네. 금융권 많이 쓰잖아요. 네. 보험이나 은행 많이 쓰니까 요거 정말 캐시카가 된다. 여기에는 작년 실적은 안 좋았어요. 금리는 실적이 좋아져요. 이제 자꾸 이제 AI 되고. 네. 그럼 보세요. 삼척 정도도 아는 제가 5살짜리 그때 객장 가서 쌍바닥 외치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할머니 손잡고 와서. 이런 것들, 이거 봐요. 이평수 밀집에서 황맥기 전략 넘버1 역전대망치의 도지.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났죠. 42%나. 이거 정말 탑으로 그냥 일주일만 42% 올랐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이런 맥점을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이건 제가 오늘 맘먹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제 것만 그냥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 다 전수시켜드리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이런 것을 잡으면 다 수익 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뭐 이름하여 황맥기 수제자 발풀. 황금 맥점? 네. 막점인데 이게 바로 이거란 네. 말이에요. 두 번째 봐요. 음봉 3개. 오. 음봉 3개에서 포착됐어요. 그리고 이평선 여기 지키죠. 네. 그 다음에 이거 뭐 또 자회사가 뭐 한 대 또 내려가면 쫙 20% 올랐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매도를 못했으면 이것도 여기서 잡을 때 또 손해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위에서 아주 짭짤하게 매매를 잘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의 전략이다. 말씀드릴게요. 네. 또 하나 좀 빨리 나갈까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DTR 오토라고 있어요. 오. 자, 이거 보세요. 우리 앵커님. 네. 황미끼 전략이 10가지가 있는데 맞아요. 그거 다 마실 필요는 없고 다만 편의상 여러분께 캔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양음양 패턴, 양양 패턴, 도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어제도 제가 7시부터 이제 1시간 동안 제 2강을 했어요. 황미끼 수리자 무료로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그랬어요. 네. 어제는 그 캔들의 오묘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캔들이 뭐냐면 양음양 패턴이거든요. 양음양. 이때부터도 이것도 역시 내용이 되니까 예, 12% 상승한 예, 그런 이해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 그냥 여러분들 이거 아셨나요? 사실 누브라는 종목. 누보. 누보. 동물? 음봉 3개를 잡는다. 예. 음봉 5개 잡고 3개 잡는다. 이럴 때 하나, 이게 내용 둘, 알아야죠. 셋. 이 누브라는 것은 여러분들 비료하고 그다음에 농약을 만드는 회사예요. 소위 말해서 농산물 관리로 분류가 돼서 효성 OMB는 누구나 다 알지만 네. 이걸 모르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저는 또 밤잠을 멀리하고 연구해서 이게 이제 대신 그 대신 밸런스 스펙 제7호인가? 아, 예, 스펙 그거에서 치로. 이게 위에 상장한 거란 예. 말이에요. 이연성 81%.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황금 맥점 포착이 어김없이 음선이었어요. 음선. 이게 손 안 나는 거거든요. 네. 양손은 손 나가지만 이때부터 또 한번 시세를 냈죠. 근데 우리 대부분 보면 개인 초밥에서 어디서 손이 잘 나가느냐 배우셨거든요. 적산병은 좋은 거야. 장대 양봉은 좋은 거야. 어제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 함정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네. 이렇게 기법 알려드렸거든요. 그럼 우리는 음선에서 매수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했다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지금 조금 수익 낮긴 낮지만 힘들었겠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저점을 잡았다. 좋은 수익 났고 이게 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번 이게 황금 맥주에 포착해서 토탈로 맨 저점부터 136%나 비료 그다음에 곡물 관리소 대장은 황금 맥주에 포착한 누보였다. 누보. 뭐처럼 GSA를 맨 바닥에서 포착해서 330% 수익 난 것처럼 바로 그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황금 맥점이 이렇게 포착하면 좋게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G2 파워가 있습니다. 저점 맥점 아무리 강조해 지나치지 않는다. 제가 거기까지 하지 않을게요. 요리 보세요. 뭐죠? 양,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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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윗수염 달고 있어 안 들고 있어요? 여기 달았어요. 그다음에 여기 그거 여기 달았죠. 달았어요. 그 영망치죠. 오. 어제 또 영망치. 우리 그때 많이 배웠잖아요. 예. 양음양 패턴을 노릴 때 윗수염을 다뤄주고 그 마지막 양선이 영망치부터 좋다. 그 위치는 그 위에 거기보다 아래에 위치해야 된다. 그래야 먹을 룸이 생기는 거죠. 아래에 위치한다는 건 뭐냐면은 주가가 위에서 많이 내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내릴 때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릴 그 때 매수해서 맥점을 잡아서 이틀 동안 15% VI 뽑으면서 15% 상승했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거기서 도와주니까 제가 굉장히 네, 편하네요. 그쵸? 제가 로봇이 되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또 PD님도 웃으시는데 자, 이거 재밌게 해야죠. 주식 어렵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 다음에 풍원 정밀입니다. 풍원 정밀도 역시 거기서 처음에 황금 맥점이 포착했고 양음, 양매수, 역전연망치, 도지 조금 올랐어요. 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계단식 사습한데 양양음 화이브, 양양음 화이브. 굉장히 규칙적으로 움직이죠. 네. 이런 것들은 거의 그러니까 유치원생 수준의 뭐 어떤 주린이분이라든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이것은 거의 그냥 우리가 편하게 매매하시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역시 바닥이라는 건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바로 저점 있는 거. SKI 테크놀로지가 와, 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 종목. 오랜만이죠. 네. 이거 그때 우리 여의도 주식안에서 밤에 맞아요. 이거 그랬잖아요. 따상 이거 갈까? 상장할 때 가냐 네. 안 가냐. 그래갖고 우리 화사님금도 뭐 청약했다 안 했다 해서 그게 한참 회자가 됐던 거죠. 우리 뇌리속에 기억나요? 까맣게 잊었죠. 네. 예? 네. 근데 보세요. 자, 우리가 다 아는 거 이것은 분리막이거든요. 다 아는 건 2차 분리막. 전지 전액 같은 거 뭐 다 아시는데 네. 이거 왜 기억 속에서 사라졌었어. 예. 근데 황금 맥점이 기가 막히게 포착한 거 한번 포인트를 보여드릴까? 저점 포착을 했군요. 자, 봐요. 상승했죠.
이럴 때 따라가면 좀 안 되죠. 근데 이 음선의 오묘한 진리,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리가 감소하면서 도지? 이평선 지지했죠. 네. 음봉 3개죠. 네. 예?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6%나 좋게 상승이 났다.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수익 실현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렇게 좀 짧게 치면서도 얼마든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황금 맥점 포착하는 기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니까 너무 좀 편하지 않으십니까? 잠시 종목들 저희 정리하고요. 심화 종목들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큰 수익 냈던 종목들 위주로 큼지막했던 수익 냈던 종목들 위주로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어떻게 그렇게 크게 차익 실현할 수 있을지 위원님 네. 하나씩 살펴보죠. 네. 이 시간은 심화학습 시간. 그렇죠. 예, 공부하시는 만큼 아는 만큼 수익이 된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저 자랑이구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나한테 수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리스크가 클 것인가 함께 주인공이 돼서 보시는 시간입니다. 공부하시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브리 보신데요. 이 회사는 뭐 잘 아시잖아요. 로봇 테마에서 뭐 로보로브도 있고 또 뭐 다 쭉 여러 그래 있는데 뭐 아지네스텍도 있고 다 아실 겁니다. 유진로봇도 있고. 근데 이것이 테마를 부상할지는 잘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개인 투자께서 손실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뉴스 따라 매매하시는 겁니다. 이미 뉴스가 나오는 것은요. 항상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어떤 방송에도 똑같습니다. 오른 다음에 뭐 때문에 올랐는지 뭐 때문에 내렸으면 내렸는지 그 이유 찾기가 분주합니다. 근데 이미 그 지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뉴스보다 먼저 앞서 선점하는 기법이 뭐냐? 뉴스보다 먼저 선점해서 수익내는 기법이 뭐냐? 바로 황금 맥점 포착법이에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절대 여러분들 속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첫 번째, 좀 오래돼서 잘 안 나옵니다만 이것도 역시 상승 다음에 역전된 망치 도지 캔들이었어요. 이때부터 계단식 상승 단순에 122%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해가 되겠어요. 역시 저점에 따른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제약주에서 핫하게 오른 대장주가 뭐였냐면 바로 일동제약이었습니다. 일동제약. 마디마디 황금 맥점이 참 잘 포착했습니다. 요것도 보세요. 상승한 다음에 역시 눌림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평선이 밀집이에요. 여러분들, 이평선 밀집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5일선, 11선, 21선, 61선 이게 한꺼번에 다 모이면 뭐냐면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소위 말해서 에너지를 수렴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평선 밀집하는 것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물론 내용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윗바이 됐던 아랫바이 됐던 크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평선 밀집하는 것을 제 이름해서 블랙홀 골든크롭스라고 저 나름대로 그걸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때부터 주가가 단숨에 140% 올랐고 또 여기서 또 황금 맥주에 보여 37% 올랐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양음양 패턴 나오면서 살짝 양음에서 살짝 누르더니 그 다음에 또 한번 상한가에서 이렇게 올랐죠. 이렇게 마디마디에서 정말 계단식으로 해서 367%나 올랐고 또 최근에 한번 이거 확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3스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어제도 이제 제가 그 황매기 수제자 발굴 프로젝트 거기에서 캔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기법을 알려드릴 때요. 별명을 노려라. 역전된 망치를 노려라. 별명은 뭐냐면 도지예요. 그러니까 도지를 별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스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3스타예요. 1, 2, 3. 그러면서 이게 3스타가 나오죠. 이때는 거의 맥점이에요. 이거 가만 보실래요? 이 편도 거의 밀집해 있죠. 자, 이게 21선,
5일선 3개가 동시에 밀집했죠. 이게 바로 블랙홀 때문에 3스타가 나오니까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하나 또 팁을 드릴게요. 자꾸 이렇게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좋은 수익이 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패밀리 SC가 있어요. 아이패밀리도 이것도 보세요. 이거 음선 몇 개 있느냐. 하나, 이거 좀 10개, 11개쯤 나왔어요. 그래도 이럴 때 이제 노리는 거죠. 그러면서 황금 맥점이 포착했고 계단식 상승 파동에서 사실 저는 살짝 잊고 있었는데 보니까 67%가 올랐더라고요. 이게 역시 저점 매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의 가치를 사고 내용이 있으면 결국 수익을 주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맥점 한번 같이 공부하실래요? 이게 바로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중앙에너비스 한번 보세요. 그때 이제 GSE는 제가 음봉 3개짜리 때문에 포착을 한 거고 이것은 음선이 몇 개냐면 보통 제가 이런 팁은 뭐 잘 안 드리는데 3579를 노려라. 3579. 짝수보다는 홀수를 노리셔야 돼요. 음선이 됐던 또 양선이 막 3579 가면 그때는 경계하셔야 되고 이게 바로 3579잖아.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음봉이 7개라면 보통 우리 개인 투자분께서는 야 이거 이제 또 두더지 땅굴 파는 한 그러면서 매수 안 하십니다. 왜 이건 생각 안 하시나요? 음봉 7개까지 내릴 때까지 이 회사가 뭐 내용이 나쁘지 않고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걸 생각 안 하세요? 여기서 이 자리에 다시 왔으면 이때는 적극 매수인 거예요. 이때.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런 것들이 안 가잖아요. 그럼 매수할 거 관해서는 다른 것들이 이제 뉴스 나오고 막 올라가니까 그런 거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같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유축한데. 그러면서 음선 7기짜리에서 상한가 142%나 올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맥점 온 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어디냐면은 자 이것도 양 보세요. 양, 양. 이게 도지예요. 도지. 양음양 나오면서 그러니까 도지가 아까 도지를 누리시라고 그랬죠. 도지는 영망치는 이때부터 또 좋은 흐름이 났잖아요. 맨 저점에 처음에 163%나 올랐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뭐 다른 건 생략했지만 GSE 334%, 그 다음에 또 중앙에너비스도 그렇고 또 하나 대생에너지도 다 수백 프로씩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황금 맥점은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이슈화되기 전에 이미 포착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면은 아셈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제 4차 산업혁명주예요. 제가 우리 지난번에 테이픽스를 작년에 여러분께 해서 좋은 수익이 나온 것처럼 이런 것들 그 한 일환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진짜 마디마디 참 잘 포착해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신나는 수익이 났습니다. 이것도 양음양, 이것도 음선 3개 다음에 노려서 또 20% 상승, 뭐 상한가까지 뽑으면 30% 올랐고 또 최근에 가만 보세요. 여러분, 음봉 3개짜리였죠. 이때는 따라가지 않은 게 좋아요. 음봉 3개짜리였죠. 여기서니까 또 한 번 올랐고 양음, 양. 이렇게 나오면서 양음, 양 나오면서 뭐 또 뭐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67%나 상승했네요. 또 하나 이제 아까 이제 로보테마에서 보는 로보로보가 있습니다. 로보로보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할 때 황백기 전략 넘버 5, 뭐 넘버 1 그러는데 이것이 뭐예요? 양양음의 역전대망치. 어제 그 보신 분들은 다 배우셨을 거예요. 역전대망치는 이게 음선이 됐든 양선이 됐든 크게 중요치 않아요. 색깔이 중요치 않아요. 어제 배우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서 보통 이제 개인투자들이 이건 참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이럴 때 황금 맥점 포착해서 좋은 수익을 냈고 또 하나 똑같습니다. 5일하고 10일하고 변곡할 때 양양음이 나오면서 이것도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점대 우리가 맨 처음에 포착했을 때보다도 몇 프로 올랐어요? 66%나 올랐고 여기서만 해도 단기간에 29% 정도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5G에서 가장 핫하게 오른 종목들이 뭔지 아신가요? 예, 바로 HFR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기업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차치하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하락이 이미 많이 일어나서 양압력 패턴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것도 맨 저점대 82%, 최근에 포착 42% 올랐어요. 공교로운 게 뭐냐면은 아까 뉴스 말씀드렸지만은 이 황금 맥점이 포착하고 나니까 모 증권사 이쪽 그 5G 쪽에서 저명한 애널리스트가 그때 매수 의견을 냈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포착을 했는데 어쨌든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뭐냐면 미래 생명 자원이 있어요.
미래생명자원 같은 것도 역시 이것도 계단식 상승파가 일어났다. 다 저점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성파워텍도 역시 황금 맥점에서 포착해서 이렇게 상승되면 눌림, 황금 전략 넘버5 59% 상승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K옥션 같은 경우, 누보가 있군요. 누보는 지났죠? 예, 그 다음에 K옥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저점이자 보니까 이런 경우 43%나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성기업도 여러분 최근에 잘 보셨던 요것도 양음 패턴에서 횡보하다가 52% 상승했습니다. 결정적인 게 뭐냐? 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KGETS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것들은 빨리빨리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에 따라서 매매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특히 직장 다니시고 그러신 분들, 그게 얼마나 힘들는지 다 아시죠? 이러셔야 되는데 언제 이렇게 뉴스예요?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용차 인수한다. 그 전에 황금 맥점 포착됐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매집봉이에요. 가격과 기간 조정 엄청나게 오래 거치면서 음선 3개에서 포착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횡보다 쫙 올랐죠? 근데 이거 한번 분차트 한번 보실래요? 이제 이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분차트인데 30분 차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순간 올라오는 걸 여러분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으세요? 어렵거든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못 따라가면 지금 고점 대비 22%가 빠졌단 말이에요. 어디서 잡는 게 더 안전하실까요? 예, 바로 그러니까 뉴스에 먼저 앞서서 이럴 때 잡으시는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시는 거고, 이럴 때 또 잘못 따라가면 크게 낭패를 보시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AS 이제 들어가서 아진 에스텍이 있습니다. 아진 에스텍은 제가 이 종목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앵커님 그 잠깐만 봐주실래요? 그것도 음성 몇 개예요? 거기 3개 나올 여기요? 때죠. 예. 거기서 해서 계단식 상승파에도 이틀 거의 100 가까이 올랐죠. 91%나. 여기에 또 결정적이에요. 네. 이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지하고 아래 그 주가가 내렸을 때 뭘 노리시라고요? 예, 긴 십자형 나왔어요. 이거에서 37%나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2번 또 수익 낼 수 있었던 거죠. 네. 예, 이렇게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진이가 열일을 했네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 위원님 네. 공개해 주세요. 네. 에코프리베 같은 건 저희가 완전 저쪽 작년에 700%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황금 맥주를 잡아서 예. 또 한번 40% 이상 수익 났던 종목인데, 그건 좀 많이 올랐어. 그러면 아까 바닥 종목 보셨죠?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그 가격 전략하고 저는 바닥 종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야 리스크가 적고 수익을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그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그 가격 전략 같은 거, 그건 제가 잠시 여러분께 무방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아까 전에 잠시 좀 SKIT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눴었는데, 여러분 흐름들 좀 좋게 좀 펼쳐질 수 있는 구간인가 봅니다. 가격 전략이 중요할 텐데요. 무료 방송 통해서 함께 보실 수도 있고, 더불어서 나도 저렇게 음봉 매수, 저점 매수, 그래서 고점에서 수익 실천할 수 있는 그 황금 맥점을 탑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방송 통해서 그 기법들 많이 얻어가셔도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위원님 관련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네, 제가 재수할 때 감명 깊게 읽은 입시 후기가 있습니다. 여름바다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러면 그 시간에 공부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남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S대에 들어갔다는 그 제 감명을 받았어요. 이 좋은 주말을 뿌리치고 그 그것도 의미시죠? 있고, 그것도 있고, 지금 대부분 개인투자들이 변호사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예.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황금 맥점이 잡아내는 그 기가 막힌 맥점들 구경하셨죠? 뭐 그것도 못 믿으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다양하기 때문에. 다만 그동안 매매가 힘드시고 그러셨던 분들, 특히 직장 다니신 분들, 직장 다니시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퀄리티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황미끼 수제자를 제가 좀 발굴하고 있거든요. 꼭 오셔서 하여튼 정말 성공하는 투자를 그 비법을 배우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비법
지금 다 전수받을 준비 되셨나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 현재 빨간 버튼 있으시잖아요.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머니왕 후반부 우리 좋은정보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한 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주말 사이에 여러분 제대로 승부수 갈고 닦으셔서 다음 주 우리 수익 많이 내고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